제230조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랑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 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폭발 위험 장소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 그리고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이것은 가스 폭발 위험 장소랑 관련이 있겠고, 이것은 분지 폭발 위험 장소와 관련이 있겠죠. 자,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두 가지를 적으라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1항,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면 인화성 가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공기랑 섞여가지고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전기기기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로 인한 불꽃 등의 점화원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폭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기 기구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2항,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기 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 한계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이 농도 한계값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위험물질이 폭발 하한계와 그리고 폭발 상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농도라고 하면요, 농도가 하한계보다 미치면은 폭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농도가 있어야지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농도가 짙어도 폭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한계값이 바로 이 상한계값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위험물질의 농도가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한계와 상한계의 이 중간 값을 갖고 있어야지 폭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한계를 넘어가면 이쪽 범위 내에 해당이 되니까 폭발을 일으키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값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하한계 값인데, 그것의 25%를 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 하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의 25%, 즉 이쪽 부위입니다. 이쪽 부위. 여기보다 농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5%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조명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왜 그렇겠습니까? 이 조명 같은 것은 열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스가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조명의 열로 인한, 즉 이 열이라는 점화원으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전기적인 점화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링을 잘 하라는 겁니다. 밀봉을 잘 하라는 거예요. 3. 가열성 전기기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과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제3항,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 성능을 갖는 전기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폭 성능을 갖춘 전기기기 기구는 안전하니까 이 앞에서 설명한 안전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2항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 검지라는 것은 가스를 말 그대로 검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스 검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했으면, 가스가 누출됐다라는 그 정보를 발견했으면 경보를 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지 및 그 경보는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기 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방폭구조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제233조 가스 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 등의 호수와 취가는 손상, 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호스는 바로 여기 이쪽 부분이고, 취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토치가 있는 이쪽 부위죠. 자, 이것은 제 유튜브 채널 지도사 기술사 공학 기초 용접 및 비파괴 편에서 제가 이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안 보신 분들이 없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2. 가스 등의 취간 및 호스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 밴드, 호스 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 그림이 어디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바로 이 가스통, 가스 용기 윗부분에 있는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발브가 있는 그 부위인데 거기에 이 호수가 연결되죠. 호수를 연결한 그 부위에는 밴드 같은 걸로 한 번 더 쩔매주거나 조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3.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수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이 밸브나 콕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용기 그 윗부분에 있는 요 잠갔다 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밸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밸브 부분에 이렇게 팻말을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5.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간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자, 그렇죠. 용접이나 용단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산소랑 그리고 이 연료 두 개를 여기서 적정 비율로 이 취간 부분에서 섞어주면은 그게 확 하고 불꽃이 나가면서 용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로 자르는 용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 조정 밸브를 너무 급격하게 열어가지고 산소가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와 버리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를 시키라는 겁니다.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 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부의 밸브나 폭을 잠글 것. 7.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 체결을 방지해야 된다. 전용 기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지 말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의 불량 체결을 방지할 것. 자,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 산소 호스 혹은 이 아세틸렌 호스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른 색깔로 구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틸렌 호스는 이 산소 조정기 있는 부분에 그 작업자가 실수로 이 호스를 산소통에다가 연결하지 못하도록 여기가 서로 호환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고서 이걸 보면 이제 좀 더 보이실 겁니다.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포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이 용접할 때는 이렇게 연료, 즉 인화성 가스, 그리고 이 산소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그것을 이제 먼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자, 물론 용접에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도 있어요. 불활성 가스, 즉 용접하는 부위가 산소에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 용접의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 용기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러한 모든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이 통풍이나 환기가 잘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화성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에 통풍이나 환기가 잘 안 돼서 그 내부에서 누적이 되면요, 폭발하기 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또 불활성 가스라고 하더라도 불활성 가스는 이제 폭발성은 없지만 그것도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혹시라도 거기에 작업자가 들어가게 됐을 때 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 부분, 이쪽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 사용할 때에는 캡을 씌우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 호수 같은 것을 분리해서 이제 이동시킬 때, 그럴 때는 이쪽 부위를 다시 캡을 좀 씌워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의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10.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